안녕하세요. MC 해니겨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신규 공무원 여러분, 제발 죽지 마세요. 오늘은 좀 안 좋은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주정차 민원이 힘들다고 이제 30대 공무원이 투신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저도 짧게나마 맡았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업무로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온이 영하 12도로 떨어졌던 6일 오전 7시 서울 강동구 광진교에서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 32살이라고 해요. 한강으로 투신해 수색이 진행 중이다. A씨는 구청에서 주정차 민원 대응을 맡았으며 최근 주변에 민원으로 힘들다라고 토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강동구와 소방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A씨가 출근을 하지 않자 구청 측은 A씨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이날 오전 11시, 지금 A씨가 전화를 계속 받지 않아 어머니가 119로 아들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서울 광진경찰서가 기지국 조회를 통해 A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끊긴 서울 강동구 광진교 인근 CCTV에서 투신 장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A씨는 휴대전화나 메모 등 유서로 추정할 만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최근 가족들에게 민원을 들어주는 일이 힘들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 A씨는 지난 5일 당직 근무로 인한 휴가로 출근하지 않았고 6일부터 다시 민원 대응 업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출근 시간에 투신을 선택한 A씨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아직 현재까지 실종 상태입니다.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 순환구조대 관계자는 지난주 한파로 강이 얼어 당장은 수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며 날씨가 풀리고 얼음이 녹는 대로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직장 동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항의하는 민원이 많아 힘든 부서인데 최근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민원이 더 거칠어졌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은데 공무원은 편하게 일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민원이 A씨를 힘들게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A씨 동료는 전화는 물론 방문 민원인으로부터 막말이나 욕설을 듣는 일이 잦았다며 코로나19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최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차는 주차했는데 왜 내 것만 단속을 했느냐는 식의 민원이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A씨가 근무한 부서는 민원인이 방문하는 경우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대응을 맡았다고 합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A씨가 직장 내에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했는데 일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혼자 알았던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민원인이 찾아오거나 120 다산 콜센터 등에 통해 부서로 전화가 왔을 때 무조건 응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폭언을 듣더라도 국민을 고발하거나 무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이제 32살밖에 안 됐는데 죽다니요. 신규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힘든 민원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제발 죽으면 안 돼요. 죽지 마세요. 저도 그 업무를 잠깐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정말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실은 어떻냐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담당의 하루를 말씀드려 볼게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제 책상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를 봅니다. 전화기에는 이미 부재중 전화가 50통 이상 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퇴근한 6시부터 단속된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사람들이 항의 전화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저녁 6시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해보면 부재중 전화가 50통 이상 와 있습니다. 그 부재중 전화량만 받으라 보면 오늘 하루에 민원의 양을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어요. 가끔씩은 어느 날은 100통 가까이
부재중 전화가 와 있을 때도 있어요. 제가 안 받으니까 그냥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업무에 들어가면 그때부터가 정말 지옥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전화입니다. 대부분 전화를 받아보면 민원인들이 흥분해 있어요. 그리고 흥분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화를 냅니다. 어떨 땐 전화를 받자마자 에이씨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꽤 있었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죽여버린다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분명히 적법하게 단속이 되었는데 내가 담당이라는 이유로 매일 욕먹습니다. 욕바지예요, 욕바지. 사실 정당하게 단속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법도 없고 부당하다고 혹시나 부당하다고 여기시면 의견 진술을 하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욕먹으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진짜 더 무서운 건 며칠에 한 번씩 직접 찾아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3층에 있었는데 벌써 1층에서부터 시끄러워요. 욕을 하면서 막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서 또 이걸 어떻게 넘기지? 이런 생각만 듭니다. 어떻게든 잘 달래서 돌려보내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법하게 단속이 되어도 담당을 찾아와서 지랄을 하면 담당은 깨갱해야 되고 혹시라도 민원인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면 구청장실 어디냐 그리고 비서실 어디냐 바로 찾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이 더 힘들어져요. 민원인한테 또 당하고 담당관실에도 불려갑니다. 민원 제기되었다고요. 저는 사실 너무 힘들고 짜증나서 민원인과도 싸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감사 담당관실에서 경위서 제출밖에 없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열심히 써야 돼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출근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악성 민원인입니다. 그냥 민원 넣는 것이 일인 사람들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백 개 불법 주정차 민원을 넣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못하게 마비시켜버려요. 그리고 단속이 안 되면 단속이 안 되어 있다고 또 계속 전화를 합니다. 단속 안 했다고 민원을 계속 넣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제가 일할 때만 해도 자동으로 녹음이 되거나 안내 멘트 같은 게 없었어요. 작년에 저희 구도 이제 도입이 되었던 것 같은데 욕설 같은 거 하지 말라는 멘트 그리고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멘트만 어느 정도 해줘도 민원인에게 욕먹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설치 안 된 것도 정말 많습니다. 3달째 그리고 4달째 그 업무를 하면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출근했어요. 제가 멘탈이 약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전화 벨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렇게 6개월 있다가 고충을 써서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공무원 분을 보고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저도 똑같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 분들이나 힘든 민원을 보는 공무원들 제발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혼자 너무 끙끙 앓고 계시지 마세요. 그래봤자 아무도 모릅니다. 다들 본인 일에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줍니다. 고충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본인에게 정말 맞지 않고 너무 힘들면 고충 제도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직장은 본인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서 버텨내야 되고 잘 이겨내야 됩니다. 너무 버티실 필요 없어요.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뉴스가 없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